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방향을 확실히 잡은 모습입니다.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2200선을 오랜만에 돌파하면서 기분 좋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 방향성까지 오늘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중소 종목들도 있지만 대형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면서 지수가 함께 부양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이슈보다는 애플 실적에 좀 관심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동결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보다는 애플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빵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는데 장 마감 후에 애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나왔고 워낙에 그동안의 눈높이가 낮춰진 부분이 있어서 애플은 오히려 장 마감 후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전기전자 업종을 필두로 해서 안도랠리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 관련 종목들 올라가는데 예타 면제라는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마디로 SOC 관련 사업들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자가 됩니다. 예컨대 건설, 시멘트, 철도 등의 SOC 관련 사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로 급등 흐름 가져가고요. 그동안 놀려있던 포스코까지도 오늘 4%, 5%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통신, 금융, 보험업종 정도가 지금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섹터도 올라가고 대북 관련주 일부 오르고요. 예타면제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는 종목군들 일제히 오르면서 코스닥 역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중 간 무역 분쟁 장관급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글로벌 증시에 시각이 쏠려 있는데 중국이 어려워진 만큼 미국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장관급 협상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고무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손꼽고 있는 만큼 오늘 내일 치열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보면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69포인트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 69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인데 다음 달 전망 역시 3포인트 떨어진 6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승용차 수출 금액이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은 375억 달러로 2017년도보다 1.8%나 줄었습니다. 수출 대수도 2.8% 감소한 247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수출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전년 같은 기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수출 활력을 높일 방안을 다음 달 안에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25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3월 29일로 다가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양측에 아무런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일정은 연기하지 않았지만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국경 통제가 생기는 것을 막는 이른바 안전장치는 대안을 추진하기로 해 사실상 EU 측과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이 즉각 기존 합의가 최선이라며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잇따라 선언하고 있어 두 달도 남지 않은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200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2200포인트 정말 오랜만입니다. 2201.28포인트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179부터 2202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도 전략 후강 장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장까지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정오 지나면서부터 확실히 수급도 붙어주고 지수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은 매도하지만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고요. 외국인 오늘도 강하게 매수해줍니다. 1602억 원. 그리고 기관 소폭 매수인데 소폭 매수 가운데 역시나 연기금입니다. 660억 원이나 현재 사주고 있고 투시는 반대로 651억 원 팝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올라갑니다. 46,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무섭습니다. 76,2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전일 애플의 실적이 예상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글로벌 시장이 좀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전기전자 업종들도 눈치 보기 이후에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1.66% 올라가면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합 혹은 상승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역시 잘 달리는 종목들 나옵니다. 포스코 말씀드렸다시피 5.77%나 올라갑니다. 참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포스코는 저점 찍고 확실히 도는 모습 보여지고 정부의 SOC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성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포스코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LG화학 역시 잘 달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9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됩니다. 삼성물산, 약보합권, 네이버는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 올라갑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이 무려 4.89%나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오랜만에 LG생활건강이 급등 흐름 나오고요. SK텔레콤은 3%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15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710선 확실히 안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712부터 716까지 올라옵니다. 위아래 변동폭은 4포인트밖에 되지 않지만 일단은 코스닥 역시 오늘 장 흐름 오후 들어서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입니다. 620억 원 외국인이 또 사주고요. 기관, 개인 일제히 팔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은 많지는 않고요. 특히나 연기금은 5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까지 일제히 올라가는 가운데 CJENM만 하락합니다. 일단 엔터주들이 최근에 살짝 오르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금 멈춰있는 상황인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조정 나오고요. HLB 갈팡질팡합니다. 호롱티슈진도 지금 보합이고요. 펄어비스 소폭 조정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88,000원 강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아난티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갔었는데 지금 윗골이 달고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셀트리온제약, 파라다이스, SFA 일제히 올라가고 SK머티리얼즈가 소폭의 조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16원 40전에 거래되는데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조정 살짝 나오고 오늘 또 바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지금? 네, 갑자기 분위기가 상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고요. 2200선도 이제 남일이 아닌 것처럼 시장이 네네. 움직이는데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월말 월초에 집중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시장이 만만하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오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또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어제 애플의 실적 발표는 그래도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지만 그 많이 낮아진 눈높이 대비해서 좀 낮다란 평가 속에 오늘 FOMC 회의가 공개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올해 지금 전망이 1회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에 금리 하락 가능성까지 반영된 연방기금 선물 추이를 봤었을 때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마 오늘도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란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또 미중 무역 전쟁 관련돼서 류어 부총리가 방미를 하죠.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압박들이 목에 찬 만큼 합의는 할 것 같습니다. 합의는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합의 내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수준을 맞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은 또 어떤 지금 3월 달부터 이어질 관세 폭탄 때문에 피해가 미국과 중국 둘 다 만만치 않다라고 하게 되면 민감한 부분은 또 추후에 합의하자라는 쪽으로 나오고 일단락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로 일단 바라보고 있는데 좀 더 내용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PMI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워낙 지금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때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반면에 아직 바뀐 게 없죠. 그 관련돼서 지난 연말과 지금까지 어떤 지표 자체들은 크게 개선될 게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기대감을 많이 갖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제조업 PMI가 변화가 들어와야 이제 국내 수출 증가율도 반전 시도가 들어오고 그에 따른 경기 민감 섹터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시장을 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주 중심에 한정되어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쪽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전방위적인 확산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1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내일 발표가 될 걸로 금요일이죠.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업률은 소폭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견조한 흐름들로 예상을 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와 관련된 그리고 고용 측면에 관련된 측면들은 떨어지지 않는다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와 함께 이어지는 시장의 기조를 봤을 때 일단 2200선은 물론이고 한 2250선까지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가 관건이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예상했던 것만큼 영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2250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되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이 정도 외국인들 매수세와 한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연계금은 뭐 꾸준하게 사주고 있긴 한데 전체적인 기관 수급이 붙어주지를 않는 모습이 좀 아쉬운데 어떻습니까? 기관 수급은 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네, 기대는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후속으로 어떤 저항선 돌파하게 되면 뒤늦게 따라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기관 입장으로 봤을 때 딱 보면 나는 지금 이 상승을 인정할 수 없네 라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코스피 7,500억, 코스닥은 9,700억 매도를 하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어떤 대응하는 여력들이 아직은 좀 적절한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나중에 후속을 좀 기대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기관 수급은 안 좋은데 그래도 사는 종목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레버리지 관련된 쪽에 그래서 ETF 관련된 쪽에 지수 추종형을 사고 있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을 상승을 그래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소극적으로 따라가겠다라는 입장이 좀 추종하겠다라는 입장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눈에 띄는 게 자동차 쪽이 눈에 띕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같은 종목들이 상위 종목들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 밖에 금융주, 정유화학 쪽, 이쪽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흐름들로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의 주도를 잡고 있는 반도체나 IT 쪽은 LG전자를 제외하고 강하게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기관 수익률은 소외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현대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관 수급 동향과 함께 어느 정도 실적은 작년 3분기, 4분기에 순이익 적자까지 하면서 털어버릴 거 털어버렸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 1분기부터는 강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예고된다라고 하셨을 때 변화는 한 조금 더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하는 AP 시스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8조 원을 투입해서 아산 2공장에 대한 건설이 재개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QD OLED 그리고 POLED, 플라스틱 OLED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폴더블 출시와 함께 투자를 가속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밀접하게 삼성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장비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AP 시스템 기관 최근에 매수도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빅 이벤트들이 참 많은 이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FOMC부터 살짝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더 그 완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시장이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이번 달에 계속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왔었던 그 CME 그룹에서 산출한 그 마켓 워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어젯밤에 살펴보니까요. 오늘 밤에 금리 인상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6월까지도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젯밤에 찾아봤을 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월의 인상 확률이 1.3%고요. 5월가도 6.2%. 6월에 조금 늘어납니다. 14.9%. 7월에 좀 더 늘어납니다. 17.8%. 9월 가면 20.1%까지 늘어나지만 이것이 높은 확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죠. 그리고 12월 이후는 이제 인상 확률이 뭐 계속 이렇게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대로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경기 흐름이 시간이 갈수록 침체 진입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이쪽은 뭐 관심권 바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향후 전망과 더불어서 자산 축소 중단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시장이 쳐다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을 포함해서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이머징 시장, 자산 시장 흐름에 더 중요하게 핵심 논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이머징 마켓의 상승 논리로 작용을 했었던 이 자산 축소 중단이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그것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 증가로 이어지는 그 사이클이 지속되느냐 이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선진 시장도 오늘 회의에 좀 관심이 있겠지만 이머징 시장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FOMC 회의 이제 지나면요. 월말 월초의 경제지표 이슈가 부각이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금리하고 연관이 바로 직결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번에는 고용인의 소비내 뭐 이런 것들이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에 실물경제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월말 월초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은 노니까요. 구정이라서 그 이후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연휴 이후에도 시장은 매우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한 달을 좀 복기를 해보면 뭐 새해 첫날부터 드라마틱했습니다. 1900선까지 지금 밀리면서 주가 뭐 사실 1월 위기설 계속 나왔고 중국 어려울 것이다 얘기 나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1월이 잘 갔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예측보다 강했던 상승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주까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변곡점에서 상승으로 자리를 잡은 시장이다. 그래서 더 탄력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140에서 2240포인트대까지는 상대적으로 매물 압박이 약한 그런 구간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급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인 매물 부담은 2290포인트 정도부터 늘어난다. 사실 2240부터도 늘어나는 것이고 2290은 부담이 매우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고 조정이 없이 그렇게 수직으로 거의 올라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감대를 벗어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고 강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대다수 투자자 뭐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포함해서요. 뭐 소외감이 지수에 비하면 많이 좀 지독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의 이렇게 움직임이 과연 한국 시장만의 움직임인가 이걸 따져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머징 마켓 전체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작년 24일에도 이머징 마켓이 저점을 찍고 상승을 시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3일부터 상승이 좀 강했기 때문에 1월 3일부터 최근에 좀 고점을 기록했었던 1월 25일까지 상승률을 구해보면은 코스피가 9.23%고요. 물론 오늘이 더 올라온 상태지만 오늘 기준을 해서 자료를 뽑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틀 전에 최고치를 기록할 때 자료를 뽑았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홍콩 H지수, 제가 상해 지수를 안 뽑고 홍콩 H지수로 뽑는 이유는 이 연동성이 한국 시장하고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10.65%. 홍콩이 아니라 상해 쪽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 관련된 ETF 수익률 한번 살펴보면,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자금이 이머징 마켓 관련 ETF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시장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단축 코드로 EEM은 블랙락이 운영하는 그런 펀드인데 9.75% 수익률이 나고요. 거의 뭐 코스피하고 유사하죠. 그다음에 SPDR사가 운영하는 QEMM 이 펀드가 8.7%, 그리고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VWO 이쪽이 8.84% 하니까 뭐 거의 대강 우리나라 수익률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 안에는 뭐 중국도 있겠고 또 뭐 브라질도 있겠고 여러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란 법은 없겠는데, 우리나라가 이 수익률 뭐 중간 정도 평균치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냥 이머징 마켓 흐름에,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과연 이제 2016년에 연간 한 11조 3천억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연도별로 따져보니까 그게 2014년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인데, 사실 2016년에는 박스피 안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2017년 상승의 직전이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적었었던 2017년에는 6조 6,818억 이쪽이 매수가 들어오고 사상 최고가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양으로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올해 상승의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과연 이게 돈만 들어온다고 해서 상승이 나타날까? 경기와 무관할까? 펀드멘탈과 무관할까 하는 그런 유동성 장세일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경기 바닥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경기 흐름은 항상 후행적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점차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외국인 매수세를 볼 때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도하는 그런 업종의 흐름도 경기 민감 대형주, 그러니까 IT와 산업재가 주도해서 장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후행적으로 확인되겠지만 주가가 선행한다라는 그 점에서 시장 자체에서 힌트를 찾는다면은 업종별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점차 3월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경기 반전 해서 지금이 경기 바닥권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끔 하는 결과가 1월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업종별 상승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업종별 상승률이나 수급을 조금 더 분석해 본다면 어때요? 네, 1월에 업종별 상승률을 구해보니까요. 코스피가 6.97%입니다. 아까는 이거보다 높았는데 왜 또 이렇게 낮아졌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1월 초에 좀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1월 3일부터는 상승률이 좀 더 높고, 1월 평균 상승률,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여태까지 오른 걸 계산을 해보면 6.97%입니다. 그리고 IT가 16.47%, 그 다음에 운수장비가 9.47%, 그 다음에 기계가 9%, 철강금속이 7.89%, 그리고 좀 안 좋은 쪽 찾아보면 통신이 2% 넘게 내렸고요, 되레. 오늘도 뭐 통신주 별로고요. 의약주가 1.44%, 음식료가 1%, 전기가스도 1%. 이렇게 보면은 경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경기 방어주하고요. 작년 말에 배당 투자에 타겟이 됐었던 고배당주 이쪽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도 배당 투자가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죠. 해서 경기 상승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강세장 흐름이 지금 1월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기 흐름을 시장이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이 업종별 주가 흐름에서, 수익률 흐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반전의 가능성을 주가가 나타낼 가능성, 이것도 향후에 염두에 두면서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상승 때마다 이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차별화가 나타나는데, 외국인 매수세 3조 4,538억 이 중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삼성전자가 4,652만 주 매수가 들어와서 금액상으로 1조 9,842억, 하이닉스가
7,090억, 1,040만 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틀 전에 이제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해오다가 누적으로 따져보니까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순매수로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덜었다 보겠죠. 개미 무덤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아왔었던 그 오명을 벗어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 금융사들은 사실 지금 운수장비, 철강, 화학 이쪽을 집중해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금액상으로 놓고 보면은 전부 다 매도고 연기금이 유일하게 9,097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별화를 만들고 있는 것은 이쪽을 사고 다른 쪽을 팔았기 때문에, 운수장비, 철강, 화학 이쪽을 집중 매수하고 나머지를 팔았기 때문에 차별화는 되려 국내 금융사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쪽은 사는 게 워낙에 많고 파는 게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국내 금융사는 사지도 않고 일부만 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사실 경기 바닥이라면은 지금처럼 외국인이 IT, 그다음에 국내 금융사 쪽에서 운수장비, 화학, 철강 이런 시크리컬 업종 집중 매수하는 것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관련주에 집중되는 매수세다 해서 이쪽으로 따져봐도, 수급 쪽으로 따져봐도 또 경기 쪽 얘기가 나타날 수 있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이게 글로벌 유동성 변화 때문에, 오로지 그것 때문에, 유동성 장세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중국 쪽에서 지금 어떤 부양책 같은 걸 쓰면서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경기가 3월에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것을 가능성에 베팅하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가,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상승이 계속 반복되고 더 연장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인가, 긍정적인 투자 전략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정도 올라오면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개인들은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무섭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 목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2240포인트라 해봐야 이제 2200 오늘 찍었기 때문에 30-40포인트밖에 안 남은 겁니다. 해서 우리가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목표를 2200에서 2240포인트로 잡았기 때문에 이미 오늘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 해서 접근을 하긴 하는데, 의외의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이 우리 2월 구정 놀고 와가지고 이머징 마켓 경기 저점이 반전이 되는 그런 3월 이후에 더 큰 장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2월 구정 지날 때가 바로 2월 중순으로 우리 시장 그 거래 일자를 따져보면 2월 중순으로 진입하거든요. 하면 조정을 좀 나타낸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그때쯤에 진입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 구정 이전에는 약간 좀 오늘 내일 사이에,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접근한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강세 마인드로 반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분들이요. 왜냐하면 1년 넘게 베어마켓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발상의 전환이 쉽지가 않을 텐데, 이제부터는 그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예를 들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QE 정책 맨 처음에 실시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달러가 휴지되고 실패할 정책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비관론이 더 팽배했었죠. 근데 그 이후로 10년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체감되는 비관론은 우리가 기회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실전 진입 시점은 조정 시에 접근하는 여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게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장세가 3월 이후에 나타난다, 이걸 감안한다면은 어떤 업종을 접근해야 할 때 재료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외국인과 우리 금융회사들이 직접적으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됐었던 경기 민감 업종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점차 믹스가 아니라 더 늘릴 때다. 앞으로 우리가 시장 참여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 조정에 있어서 경기 민감 업종을 주력으로 삼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정별로 또 면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형진 대표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